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CNC 서버와 캔드크랩에 감염된 PC와 어떻게 통신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3개의 CNC 서버가 존재하고 시간의 흐름으로 봤을 때 3가지 CNC 서버 역할은 3가지로 나눠 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는 1번 CNC 서버 역할입니다. 1번 CNC 서버 역할은 캔드크랩이 감염되었다는 신호를 받는 역할을 하고 두 번째는 두 번째 CNC 서버는 그러면 감염되었으니까 암호화를 시작해라는 신호를 어, 감염된 PC에게 날려줍니다.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 샌드박스에서 NS 룩업이 계속해서 무한적으로 반복되는 걸 봤었죠. 그게 바로 이 신호를 CNC 서버가 지금 죽어 있기 때문에 신호를 못 받아서 이번 과정에 계속 머무르는 것을 저희는 봤습니다. 세 번째는 암호화가 끝나면 몇 개의 파일을 암호화했고 암호한 파일의 크기는 어떻게 되고 이러한 정보를 CNC 서버가 받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CNC 서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CNC 서버 통신이 끝난 후에 악성 코드는 윈도우라든지 윈도우 버전이라든지 키보드 언어라든지 시스템 정보를 수집하고 nslookup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두 번째 CNC 서버와 통신을 하게 됩니다. 이때 두 번째 CNC 서버는 DNS 서버 역할을 하게 되고 응답으로 이 세 번째 CNC 서버의 IP를 알려주게 됩니다. 만약 여기서 두 번째 CNC 서버가 죽어서 이거 두 번째 CNC 서버가 죽었다면 이 IP를 받을 수 없겠죠? 그러면 이 악성 코드는 어떻게 되냐면 다시 또 날립니다. 받을 때까지 이렇게 무한 루프를 돌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NS 루거만 계속 무한 반복이 되는 걸 저희는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강제로 우회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이 받은 IP를 통해서 자기가 수집했던 정보를 전달을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CN 서버에도 응답을 주기 때문에 그 응답을 대기합니다. 이때 주는 응답은 저는 분석을 하지 못했지만 RS 공개키라고 합니다. 이 RS 공개키는 파일 암호화에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우회하지 못하면 이 파일 암호화에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우회해 보도록 하겠고 이번 시간에는 여기 있죠? 이 무한루프 도는 부분을 한번 우회를 해보고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전달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이어서 크리에이트 프로세스의 브레이크 포인트가 멈춘 시점에서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크리에이트 프로세스가 브레이크 포인트가 걸려있기 때문에 어떤 명령을 실행할지 저희는 스택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보시죠? 아이고 ns lookup 즉 DNS 질의를 하고 있고 마레어 헌터.team.pit 이 도메인에 대한 IP를 질의하고 싶은데 그 DNS 서버는 ns 1.0으로 시작을 하고 있네요. 즉 이 부분이 CNC 서버에 해당이 됩니다. 중요한 근거가 되죠. 시그니처 탐색에서 이 문자일이 만약에 발견이 되면 차단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문제가 이 CNC 서버가 한 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 번 반복해서 어떤 명령어를 계속 관찰하시면 되는데 이러면 약간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호출 스택을 보시면 이 create 프로세스를 호출한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줄에 241F5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따라가 보시면 241 여기 이 부분에서 호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복사를 해서 아이다프로로 이동을 하시면
X32DB자 똑같은 화면이 보이고 여기서 한 단계 위로 올라가면 이 함수가 크리에이트 프로세스를 호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노란색으로 만들었는데 그 이유는 아까도 말했듯이 CNC 서버를 한 개가 아니기 때문에 virtual unlock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계속 매번 NSLog을 실행할 때마다 변경해주고 있습니다. 메모리 내역을. 그래서 이 부분이 초기화 함수여서 저는 노란색을 칠했고, 그러면 동적 분석에서 이 주소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건다면 계속해서 CNC 서버 주소 바뀐 거 저희가 관찰할 수 있겠죠. 현재 지금 버퍼가 걸리는 이유가 슬립 함수가 걸려 있어서 실행 중이었다가 일시 중지됨이라는 상태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 파라미터를 보면 아까는 마레얼 팀.bit이었는데 지금은 gdcb.bit이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안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더 살펴보기 위해서 여러 번 실행이 되지만 이 스택 있죠? 이 스택이란 공간에 내려가 보시면 정말 고맙게도 CNC 서버의 목록이 나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버전은 CNC 서버가 즉 두 개, DNS CNC 서버 즉 두 번째 인자, 여기 두 번째 인자는 고정되어 있지만 첫 번째 인자는 여기 있는 값을 매번 바꿔줍니다. 벌써 저희가 보고서에 만약에 쓰게 된다면 중요한 정보를 여기서 얻었죠. 문제는 현재 여기 DNS 서버 있죠. 이 에고 컴퓨터 멈추네요. ns 2.virtualmatch.ru 이 DNS 서버가 현재 죽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발표 자리에서 봤던 것처럼 계속해서 무한 질의를 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 부분을 우회를 해야 되겠죠? 우회를 하기 위해서 뭐 iNet심을 써도 되고, 저는 fakeNet이라는 프로그램을 써서 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해서 이렇게 실행을 한 후에 저는 스냅샷을 여기서 찍을게요. 스냅샷을 찍으신 뒤에 만약에 CNC 서버가 살아있기 때문에 플레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크리에이트 프로세스는 건너뛰고, 건너뛰게 되면 지금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이 에러가 발생한 이유가 현재 A 처리를 안 해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디버거에서 무시하도록 설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플레이 버튼 누르게 되면 가상의 CNC 서버 만들었잖아요. 가상의 CNC 서버에서 어떤 데이터를 받게 됩니다. 이 데이터가 바로 발표 자리에서 봤던 것처럼 이 IP를 잘 받았으니까 내가 수집한 정보를 이 세 번째 CNC 서버에 전송해 줄게라는 그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네 번째 과정을 현재 받은 상태이지만 데이터가 사람이 알아볼 수 없게 변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푸는 과정을 한번 살펴볼 건데, 먼저 말씀드리자면 베이스 64 인코딩과 그 다음에 CRC 해시, 마지막으로 R14 알고리즘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과정이 있기 때문에 특히 암호 알고리즘이 섞여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암호 알고리즘을 모른다면 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걸치기 전에 원본 데이터를 먼저 획득을 할 겁니다.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보다시피 이 무한루프를 저희는 풀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iNet심이나 페이크넷 같은 가상의 DN 서버를 만들어서 풀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 RS 공개키 있죠. 이걸 받지 않으면
다시 어떻게 되냐면 파일 암호화를 진행을 하지 않고 이 2번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이 악성 코드 생각하냐면 CN 서버가 현재 있는데 어, 그 암호화를 진행하기 위한 값을 전달을 안 하니까 멈춰 이 가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회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파일 암호화 단계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저희는 이 데이터를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고 보내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데이터를 복원하기 위해서 먼저 찾을 힌트는 어떤 API 함수를 사용해서 인터넷 통신을 하는가를 잡아야겠죠. 거기에 파라미터를 조사하면 데이터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그러면 돌아가서 저희가 API 함수를 살펴보면 import라는 탭에서 보시면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함수가 아마 네, 인터넷이라는 함수가 보이고 그다음에 HTTP send request가 보이죠. 여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현재 하나만 보이네요. 이 하나만 보이고 이것을 계속해서 함수를 따라가 보시면 27320에서 호출을 하고 있고 이 함수는 두 개에서 지금 호출을 하고 있네요. 저는 미리 함수 이름을 적어줬기 때문에 여기로 이동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여기 부분이 바로 저희가 아까 create 프로세스를 호출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create 프로세스를 호출을 하고 여기서 IP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아까 주소가 여기서 세 번째 CN 서버를 연결을 하는 곳이네요. 그러면 여기 브레이크 포인트를 한번 걸어볼까요?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면 주소가 보이고 그다음에 파라미터를 하나하나씩 조사해 보시면 안타깝게도 원본 데이터는 여기서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페이크넷에서 봤던 이 주소, 이 데이터 있죠? 이 데이터하고 서로 일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또 정적 분석을 한번 진행을 해봐야 겠죠. 잠깐 분석을 진행했는데 먼저 함수 이름부터 바꿨고 분석한 방법은 이 호출 스택 있죠? 동적 분석에서 있는 호출 스택을 봤더니 25088이라는 주소가 있었습니다. 이 주소로 저는 이동을 해서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고 이 부분은 두 번째, 세 번째 CN 서버를 연결하는 함수를 호출한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CN 서버 호출 루트 함수라고 지금 지었고 이 부분에서 다시 플레이를 누르게 되면 이 부분에 브레이크 포인트가 걸리겠죠. 브레이크 포인트가 걸렸고 여기에 대해서 인자를 살펴보시면 일곱 번째 데이터를 덤프해 보면 메모리를 덤프해 보면 똑같이 데이터를 알 수 없는 사람이 알아볼 수 없는 형태의 데이터가 있죠. 즉 여기서도 지금 원본 데이터를 획득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윗단계를 분석을 해보시면 일단 일곱 번째 인자니까 1, 2, 3, 4, 5, 6, 7 LP 스트링이네요. LP 스트링을 쭉 따라가 보시면 제가 현재 이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서는 지금 베이스 64 인코딩 하는 함수가 보이고 이거 색깔 좀 더 베이스 64 인코딩을 하는 함수가 더 안 보이네요. 이거를 어 이거를 그냥 이 색깔 할까요? 네.
지금 보시면 베이스 64 인코디라는 함수가 있고, 그리고 이 콜 부분이죠. 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자세히 보시면 RTL 컴퓨터 CRC라는 API 함수가 있습니다. 이걸 get 프로세스 어드레스로 가져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주소를 호출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거는 CLC라는 알고리즘으로 해시하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현재 베이스 64 인코딩 하기 전에 이 함수를 거쳐서 데이터 변경이 일어나고 있고, 여기서는 한 번 더 암호 알고리즘이 있는데, 먼저 암호하기 위해서 이 두 단계에서 초기화를 하고 있지만 이 과정은 제가 수동으로 분석한 건 아니고 보고서를 참조를 해서 분석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가 암호화를 시작을 하는데 251F50 이 함수에서 암호화를 진행을 하는데, 이 부분을 보시면 XOR 있죠? XOR로 암호화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암호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떤 암호 알고리즘인지 모르니까 보고서를 보니까 AES 알고리즘이라고 해요. 개느크랩 개발자는 직접 AES 알고리즘을 개발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보통 개발자라면 크립토 API 함수, 아까 베이스 64 인코딩 있죠? 이것처럼 API 함수를 사용해서 AES 알고리즘 구현하는데, 여기서 직접 구현을 했습니다. 아마도 속도도 더 빠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분석을 좀 더 어렵게 하기 위한 트릭일 수도 있어요. 네, 저는 아직 암호화를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암호화가 진행이 된다라는 것을 만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는 AS CRC라고 할게요. 녹화를 진행을 했었는데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는 바람에 다시 녹화를 할게요. 현재 여기까지 분석을 진행을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 주소로 브레이크 포인트를 설정하고 멈춘 다음에 이 주변 데이터를 보면 원본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현재 이 부분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었습니다. 이 부분이죠. 그리고 실행을 눌러서 저 주소에 브레이크 포인트가 걸릴 때까지 기다립니다. 지금 멈췄고,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될 거는 여기는 스택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다시피 레지스터의 값을 초기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레지스터를 지금 보시면 EX는 지금 아마 글자 수인 것 같아요. 그리고 글자 수로 지금 추측이 되고, ECX는 지금 버퍼로 보이죠? 이 버퍼를 덤프해 보면 사람이 알아보시는 데이터가 나오지만 중간에 널값이 지금 끼어 있고, 이렇게 중간에 널값이 끼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스크롤을 해야 전체 데이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약간 가독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직접 이제 이 데이터를 편집을 해야 되는데, 먼저 파일로 추출을 해볼게요. 여기서 메모리 맵에서 따라가기, 그 다음에 회색 표시로 된 곳에서 덤프 메모리 파일로 라는 기능으로 저는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헥사디터로 아까 저장했던 파일을 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보이잖아요. 여기서 이 전체 데이터를 복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크롤해도 되지만 너무 많기 때문에 제일 끝으로 이동하신 뒤에 컨트롤 E를 눌러서 오프셋 시작을 0으로 바꿔주시면 자동으로 전체 볼록이 선택이 됩니다. 여기서 복사를 하신 다음에 제가 작업했던 그 프로그램 이름이 사이버치프라는 웹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용해서 가독성 높여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인풋을 먼저 복사한 걸 붙여놓고, 그 다음에 이 아웃풋의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먼저
헥사 값을 ASCII로 바꾸는 from hex라는 기능을 놓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그 앤 드롭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헥사 값이 바뀌고 여기서 널바이트를 제거를 해야겠죠? 널바이트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 하게 되면 좀 더 가독성이 높여 보이죠? 여기서 좀 더 가독성을 높이는 방법은 자세히 데이터를 관찰해 보시면 중간중간에 AND라는 글자가 보입니다. 즉, 이 데이터에 대한 라벨이 있고 데이터 값이 있고 AND로 다시 초기화하고 다시 라벨 값 이렇게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규칙성을 이용해서 이 fork라는 것을 이용해서 AND를 기준으로 어, 엔터를 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스플릿 딜리미터를 이 AND로 바꿔주시면 지금 보다시피 데이터가 보이게 되죠. 이거를 복사를 하신 다음에 붙여 넣으시면 수집한 데이터를 좀 더 예쁘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누락된 데이터가 있는데 IP와 안티바이러스에 대한 데이터가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는데 현재 안티바이러스는 제가 지금 실행 중이지 않기 때문에 값이 없을 수 있지만 이 IP는 보낼 때도 있고 안 보낼 때도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집된 데이터를 이렇게 쉽게 가져올 수 있다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좀 더 데이터에 대한 의미를 분석해 보면 여기 콜 부분이 있죠. 액션이라는 라벨에 대한 콜 부분 값이 있는데 이거는 이 악성 코드가 세 번째 시인 서버에 전송한 데이터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암호하기 전과 암호한 후의 데이터인데 그거에 대한 경계 기준이 액션에 대한 해당입니다. 액션이 콜로 되어 있으면 암호하기 전에 대한 데이터고 리절트로 되어 있으면 암호한 후의 데이터가 됩니다. 이런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스템 정보, 운영체제 정보 랜섬 아이디는 어떤 정보냐면 랜섬웨어가 감염되면 여러 복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 대 PC가 있으면 각각 구분을 해야 되는 값이 필요합니다. 그거에 대한 고유까지 바로 랜섬 아이디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겐드크랩 버전이죠. 2.2가 되겠네요. 2.2가 되겠고 메인 버전, 서브 버전. 그 다음에 이 키는 RS의 공개 키와 RS의 비밀 키인데 겐드크랩 버전 2는 AES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합니다. 파일을. 네, AES 알고리즘은 암호하는 키하고 복화하는 키가 같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노출이 된다면 쉽게 암호화된 파일을 복화할 수 있겠죠. 그걸 방지하고자 RS라는 공개키로 암호화를 하고 그것을 풀기 위해서 비밀키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정보를 여기서는 클라이언트가 생성을 해서 공격자에게 보내주고 있네요. 그래서 아마도 데이터 변경하는 거를 뭐 AS도 RC4라는 알고리즘도 하고 여러 가지 CRC도 하고 베이스사 인코딩도 하고 여러 단계를 거쳤나 봅니다. 그리고 이 버전에 대한 정보는 지금 현재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저도 또 분석을 해야 되는데 어, 이거는 아마도 보고서를 보니까 공격자에게 받은 공개키로 되어 있긴 한데 지금 제가 가상의 CN 서버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값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버전에 대한 정보도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해야 되는지 이제 찾아야겠죠. 그 찾는 과정은 이 키워드 콜이라는 것을 가지고 추적을 해볼게요. 먼저 아이다프리에서 Shift F12를 누르면 strings라는 게 나옵니다. strings에서 콜을 찾으면 콜은 지금 보이지가 않아서 분석하기가 좀 까다롭죠. 아이다프리에서는. 하지만 기드라에서 여기 윈도우 define strings를 보시면 여기에 콜이라고 적어주시면
디드라에서는 지금 아이다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문자열이 보이죠. 이 문자열을 클릭하신 뒤에 그 다음에 이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이 XREF를 클릭하시면 이 문자열을 참조한 주소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주소를 저는 아이다에서 지금 분석을 작업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동을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제가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데가 액션 콜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여기서는 데이터를 수집한 정보를 계속해서 다른 버퍼와 연결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여기 STR 캣이 있고 그 아래 보면 이 ID, 서브 ID 저희가 노트패드에서 봤던 데이터들이 있죠. 좀 더 아래를 내려보시면 데이터를 여기 변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변형하기 전에 이렇게 버퍼를 초기화하고 있고 그러면 쭉 위에 올라가면 데이터를 수집하는 구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쭉 찾아가 봤는데 여기 이 함수 24220 함수에서 시작하는 부분에서 세 번 콜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함수 콜이 바로 저희가 노트패드에서 봤던 이 라벨들의 값이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안티바이러스와 IP는 볼 수 없었지만 이런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두 번째 콜하는 함수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을 저희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가장 보편적으로는 AP 함수 여기 AP 함수들 있죠. AP 함수들을 호출해서 얻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레지스터리 값을 참조해서 레지스터 쿼리 밸류 있죠. 레지스터 쿼리를 이용해서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그래프 오버뷰 있죠. 이 단계가 전부 다 데이터 수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전부 다 분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재미있는 부분이 키보드 레이아웃 있죠. 키보드 레이아웃을 레스토랑에서 수집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값이 419이다면 즉 키보드 레이아웃 값이 419라면 익스트 프로세서를 호출해서 악성 코드가 자가 종료됩니다. 이 419라는 의미는 러시아 언어인데 대부분 상당수의 많은 악성 코드들이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언어일 경우에는 악성 코드를 실행하지 않는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